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끝난 지 닷새. 토론토 한인마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외국인 선수들이 줄을 섰어요. 김치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참기름 선반에 품절 안내문이 붙었어요. 내일 입고 예정. 캐나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선수가 물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먹은 그 도시락 맛, 어떻게 만들어요? 사장도 당황했습니다. 20년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본부. 58살 관리단장 로버트 맥켄지는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급식지원센터 만족도 94%. 우리는 62%. 그 차이가 32%. 하지만 의미는 그보다 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토론토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본부 4층. 유리창 밖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켄지. 58살 캐나다 동계올림픽 선수단 관리단장이에요. 커피 머신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 때문이었죠. 밀라노 동계올림픽 결산 보고서. 327페이지. 폐막식이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제가 보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동 지연 17건. 경기 전 수면 장애 보고 9건. 식단 불만 접수 23건.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30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선수단 운영이 제 전부였어요. 예산 계산, 동선 관리, 숙소 배정. 모든 걸 숫자로 판단했죠. 메달 개수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보고서 113페이지. 제 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한국급식지원센터 이용선수 비공식 만족도 조사 94%. 94%.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밀라노 경기장 뒤편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오후였어요. 선수 식당 구석에서 냄새가 났었죠. 참기름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한국 선수단이 보였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흰 쌀밥이 윤기를 머금고 있었죠.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그때 우리 선수 하나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저게 뭐예요? 한국 코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시락이에요. 드실래요? 우리 선수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네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시락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고서를 보니 달랐어요. 94%. 우리 선수촌 식당 만족도는 62%였습니다. 그 차이가 32%.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3개 지역 동시 운영. 예산 약 22억 원. 운영 인력 36명. 하루 공급 인원 130명.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3개 지역. 36명. 22억. 이건 임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토론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선수촌 내 의료실 운영. 쇼크웨이브 치료기, 고주파 장비 구비.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의료진 직접 투입. 의료진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선수단 운영 담당이었죠. 한 선수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했어요. 식당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음식은 개인 문제야. 선수가 조심했어야지. 그 선수는 경기를 망쳤어요. 4년을 준비한 꿈이 무너졌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환경을 챙기겠다고. 음식을 확인하겠다고. 선수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일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선수 마이클 드로잉의 메일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온 거였습니다. 단장님, 저 한국식 식단 유지하고 싶습니다. 밀라노에서 먹은 도시락 후 회복 속도가 달랐어요. 몸이 다릅니다.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몸이 다르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선수에게 몸은 전부니까요.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 분석 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체육위원회 회의 공지. 오전 10시. 밀라노 대회 평가 회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특히 113페이지를 접어 표시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한국이 본 게 뭔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흰 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이 깊은 이마. 58살. 이 나이에 배워야 한다는 게 창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배우지 않는 게 더 창피하다는 걸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왔네, 로버트.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요.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설득해야 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난 지 이틀. 하지만 진짜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동료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서류를 들고.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밀라노에서 돌아온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재정국장 에릭 홀름이 들어왔습니다. 45살 숫자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보고서 다 읽었어? 네. 메달 개수는 괜찮았어. 예산 대비 효율도 나쁘지 않고. 그의 목소리가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밀라노 대회를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부터 보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메달 금 3개, 은 5개, 동 4개. 박수가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예산 대비 좋은 성과예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하세요, 로버트. 선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음식 만족도 62%, 숙소 만족도 73%입니다. 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평균 이하예요.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규정도 지켰고요. 규정과 최선은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선수단 급식센터 만족도는 94%였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국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3개 지역의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하계 동계 올림픽 통틀어 최초예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예산 22억 원, 인력 36명, 하루 130명 공급. 의료실과 트레이닝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한국 급식센터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주방, 정리된 재료,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들. 에릭이 말했습니다. 그건 과잉 지원이에요. 비효율적이죠. 효율적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선수 만족도가 32% 더 높았어요.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줬죠.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메달을 분석했지만 사람은 분석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폐막식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이틀 후였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토론토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출국장이 붐볐어요. 올림픽 배지를 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르웨이 코치가 옆을 지나갔어요.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센터 모델, 우리도 도입해야겠어. 선수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 독일 팀 매니저도 들렸습니다. 토론토에 한인마트 있어? 김치 사고 싶은데. 저는 그때 웃어넘겼어요. 일시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체크인 라인에 섰을 때였습니다. 앞에 일본 코치가 있었어요. 그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시락 사진이었어요. 이거 레시피 어떻게 구하지?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 영양사한테 물어봐. 내가 명함 받았어.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사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선수들에게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식단 유지하고 싶습니다. 도시락 재료 어디서 구합니까? 영양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에서 각국 코치들이 한국 시스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요청하고 있어요.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에요.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위원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로버트, 그래서 제안이 뭡니까? 한국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 효과적인지 분석해야 해요. 에릭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예산 낭비예요. 우리 시스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선수들이 말하고 있어요. 몸이 다르다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더 자료를 모아오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에릭이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 시스템에 문제 없어. 메달도 땄잖아. 메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수가 전부예요. 에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그 선수. 식중독으로 경기를 망친 아이. 그때 제가 더 싸웠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요. 이번엔 안 그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토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어요. 토론토 한인마트. 주소가 떴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선수들이 정말 몰려가는지.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밀라노 공항에서 본 광경들, 각국 코치들의 대화, 선수들의 관심. 그게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또 선수로부터였습니다. 단장님, 한국 음식 어디서 사요? 토론토에 파는 곳 있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노스욕으로 향했습니다. 노스욕 한인마트는 작았습니다. 간판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이렇게 붐빌 리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간장, 참기름, 김치. 통로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트를 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절반이 외국인이었어요.
젊은 남녀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몇몇은 캐나다 국가대표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참기름 코너. 선반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품절. 내일 입고 예정.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로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마지막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선수시죠? 네. 쇼트트랙이요. 한국 음식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밀라노에서 먹었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요. 경기 후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정말요? 네. 근육통도 적었고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어요. 그가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김, 참기름, 고추장, 된장.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요. 레시피는 어떻게 아세요? SNS에 다 나와요. K 밀플랜 검색하면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대 쪽으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분주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요사흘 사이 갑자기 늘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올림픽 관계자예요.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다들 한국 음식 찾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폐막식 끝나고 나서요. 사흘 전부터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요.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이에요. 뭘 제일 많이 사가나요? 김치, 참기름, 고추장. 그리고 쌀이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어제는 참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급히 추가 주문했죠. 신기하시겠어요. 정말 그래요. 20년 장사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로고가 보였습니다. 여기 불고기 양념 있나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저쪽이에요. 사장이 가리켰어요. 그들이 통로로 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선수시죠? 네. 아이스하키요. 한국 음식을 왜 찾으세요? 한 명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SNS 피드였습니다. 해시태그 KMEALPLAN. 해시태그 아래 도시락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다들 올리고 있어요. 밀라노에서 먹은 한국 도시락 따라하기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독일 선수 계정. 이게 진짜 회복식이었어. 노르웨이 코치 계정. 선수들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다. 일본 영양사 계정. 한국 식단 분석 중. 탄수화물 대 단백질 비율 주목.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다양했어요. 우리도 해보려고요. 다른 선수가 말했습니다. 몸이 정말 다르대요. 저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를 나왔어요. 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K 밀플랜.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영상, 사진, 글. 게시물이 1000개가 넘었어요. 한 영상을 눌렀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나왔어요.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먹은 한국 도시락을 재현해봤어요. 밥, 불고기, 나물, 김치. 간단하지만 회복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김치는 어디서 사요? 참기름 브랜드 뭐예요? 저는 다음 영상을 봤습니다. 독일 코치가 나왔어요. 한국은 진천 선수촌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급식센터만이 아니에요. 의료실, 재활장비, 트레이닝 시설까지요. 영상 속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한국 급식센터 내부, 의료실, 재활장비들.
다국어 안내판.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마트로 들어갔어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식품이요. 3배요? 네. 김치만 해도 평소 일주일치를 사흘 만에 팔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를 나와 차에 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어요. 검색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급식. 기사가 몇 개 떴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수들, 한국식 식단에 주목. 토론토 한인마트, 올림픽 이후 매출 급증.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캐나다 선수들 사이에서 한국식 식단이 화제다.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야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 연구 필요성 현장 조사 보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서론 폐막 후 사흘간 선수 자발적 한국식 식단 유지 현상. 본론 1. SNS 확산 데이터 및 한인마트 매출 증가. 본론 2. 한국 급식 지원센터 운영 구조. 본론 3. 선수 만족도 비교 분석. 결론 즉각적 연구 착수 필요. 저는 멈추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오후 내내 썼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2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스포츠 영양학의 패러다임 변화이며 캐나다 체육계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위원장에게 제출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후 나흘째. 캐나다 체육위원회 회의실. 긴 테이블에 8명이 앉아 있었어요. 위원장, 재정국장, 각 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저는 어제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즉각 연구 필요성. 에릭이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폐막 후 사흘간 현황. 토론토 한인마트 한국식품 매출 증가율 300%. SNS 해시태그 KMEALPLAN 게시물 1200개. 조회수 150만. 선수 자발적 한국식 식단 유지 요청 23명.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흘 데이터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밀라노 올림픽 한국 급식 지원센터 운영 현황. 세계 지역 동시 운영. 예산 22억 원. 인력 36명. 하루 공급 인원 130명. 의료 재활 시설 통합 운영. 이건 임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수 만족도 비교. 한국 급식센터 94%. 캐나다 선수촌 식당 62%. 차이 32%. 만족도가 곧 경기력은 아닙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경기력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회복 속도 비교 데이터. 한국 식단 이용 선수 평균 회복 시간 12시간. 일반 식단 평균 회복 시간 18시간. 차이 6시간. 6시간은 경기 전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제 토론토 한인마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찍은 사진들이 떴어요. 빈 참기름 선반. 품절 안내문. 장을 보는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들. 이게 현실입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연구단 파견 비용입니다. 한국 진천선수촌 방문, 시스템 분석. 3개월 5천만 원. 5천만? 에릭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예산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압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예요.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 선수 부상률 비교. 밀라노 올림픽 한국 선수 부상률 2%. 타국 평균 부상률 8%. 부상이 적으면 경기력이 유지됩니다. 메달 가능성이 높아지죠. 에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담당하던 선수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경기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음식은 개인 문제라는 거였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 선수는 경기를 망쳤습니다. 4년 준비한 꿈이 무너졌어요. 제 눈앞에서요. 저는 에릭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어요. 환경이 곧 경기력이라는 걸요.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선수가 무너진다는 걸요. 에릭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2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메달보다 선수를 먼저 보는 거죠.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우리도 선수를 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을 지키는 건 최소예요. 한국은 최선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도 커요. 선수 한 명 부상으로 잃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치료비, 재활비, 경기 출전 불가로 인한 손실. 계산해 보셨어요? 에릭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제안 한국 급식 시스템 연구단 즉각 파견. 목적 운영 구조 및 효과 분석. 기간 3개월. 예산 5천만 원. 인원 영양사, 의료진, 운영 전문가 포함 5명.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폐막 후 나흘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어요.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에릭 의견은? 에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조건부 승인하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평가합니다. 그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되면 파견을 진행하고 사그라들면 중단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모이겠습니다. 로버트, 그때까지 추가 데이터 준비하세요. 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료를 챙겼습니다. 나가려는데 에릭이 다가왔어요. 로버트. 네.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해요. 예산이 정말 빠듯하거든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에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봅시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선수들로부터였어요. 단장님, K-밀 플랜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한국 영양사 연락처 구할 수 있나요? 우리 팀 식단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충분했어요.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동료가 달려왔어요. 로버트, 이거 봤어?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SNS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캐나다 에이스 선수 마이클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 같았어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후 제 몸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훈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기 후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죠. 근육통도 적었고요.
마이클이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예요.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선수를 위해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가 120만이었어요. 댓글이 1,50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우리 팀도 도입해야. 한국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이게 진짜 스포츠 과학. 캐나다도 배워야. 다른 영상들도 올라와 있었어요. 노르웨이 선수 계정, 독일 코치 계정, 일본 영양사 계정. 모두 한국 급식센터 이야기였습니다. 한 영상을 더 눌렀어요. 독일 코치가 나왔습니다. 배경이 경기장이었어요. 한국은 진천 선수촌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어요. 한국 급식센터 주방. 깨끗하게 정리된 재료들. 도시락을 준비하는 스태프들. 이건 단순 급식이 아니에요. 영양 설계입니다. 선수별로 맞춤 구성되죠. 다음 사진. 의료실이 나왔습니다. 쇼크웨이브 치료기. 고주파 장비. 재활 침대. 의료시설까지 완비했어요. 선수가 다치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트레이닝룸. 웨이트 기구들. 사이클 머신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이게 국가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코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조회수 90만.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저널리스트였어요. 밀라노 올림픽의 숨은 주인공은 한국 급식 지원센터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계 지역 동시 운영. 하계 동계 올림픽 통틀어 최초예요.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녀. 세 곳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각 센터마다 전문 인력 배치. 영양사, 조리사, 의료진. 총 36명이 130명 선수를 관리했습니다. 다음 화면. 급식센터 내부 영상.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도시락을 포장했어요. 새벽 4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선수별 맞춤 식단이에요. 도시락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선수 이름과 종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영양 요구량에 맞춰 구성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까지 계산되죠. 저널리스트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즉흥이 아니라 설계예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완전 바이럴이에요. 폐막 후 나흘 만에요. 맞아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조회수, 게시물 수, 댓글 반응,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의 자료였어요. 오후 5시. 저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스포츠 섹션.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캐나다 선수들, 한국식 식단 열풍. K-밀플랜, SNS 통해 전 세계 확산. 한인마트 매출 급증, 한국 올림픽 시스템 주목. 저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나흘.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각국 선수들이 한국식 식단을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토 노스욕 한인마트에 따르면 폐막 후 사흘간 김치, 참기름 등 한국 식품 매출이 300% 증가했다. 구매자 대부분이 올림픽 선수와 코치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유행이 아닌 스포츠 영양학의 패러다임 변화로 보고 있다. 저는 다음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대한체육회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세계 지역의 급식 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 22억 원 예산과 36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이는 단순 급식 제공을 넘어 선수 컨디션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언론 보도 시작. 나흘 만에 주류 언론 진입. 핸드폰이 울렸어요. 위원장이었습니다. 로버트. 네. 뉴스 봤어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네요. 위원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에릭한테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요? 내일 오전 긴급회의 소집합니다. 연구단 파견 최종 결정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토론토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폐막 후 나흘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이면 결정됩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어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후 닷새째. 캐나다 체육위원회 긴급회의.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일찍 오셨네요. 중요한 회의니까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에릭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승인하겠대요. 연구단 파견.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SNS 데이터 보고 마음을 바꿨대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위원장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로버트. 하나씩 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릭도 들어왔어요.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로버트. 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SNS 데이터 다시 봤어요. 폭발적이더라고요. 이건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에요. 감사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예산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오세요. 한국처럼 22억 쓸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연구단 파견건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폐막 후 나흘간 데이터. SNS 게시물 1,800개. 조회수 200만. 한인마트 매출 증가율 400%. 언론 보도 15건. 선수 요청 30명. 이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에릭, 재정 의견은? 에릭이 일어났어요. 승인합니다. 연구단 파견 3개월 5천만 원 예산. 박수가 나왔습니다. 로버트가 팀장입니다. 구성원은 로버트가 선발하세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발은 언제로 할까요? 최대한 빨리요. 2주일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잘했어, 로버트. 드디어 제대로 배우는구나. 에릭이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잘 배워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팀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2, 의료진 1명, 운영 전문가 1명, 총 5명 팀이었습니다. 모두 수락했어요. 오후였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캐나다 체육위원회, 한국급식시스템 연구단 공식 파견 결정.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몇 건 받았어요. 단장님, 왜 한국입니까? 선수들이 증명했으니까요. 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2주일 내로 출발합니다. 기대되는 게 있나요?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선수를 중심에 두는지,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는지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토론토 한인마트 사장도 인터뷰했습니다. 요사흘 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국인 선수들이 계속 와요. 김치, 참기름 품절이에요. 카메라가 마트 안을 비췄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을 보는 젊은 선수들. 카트에 한국 식품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웃었어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로버트 맥켄지 단장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윤아린입니다.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 총괄 영양책임자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뉴스 봤어요. 연구단 파견 결정됐다고요. 네. 환영합니다. 진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윤하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선수를 위한 거니까요. 같은 목표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닷새. 폐막 후 닷새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후 일주일째.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3개월 일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첫 한 달은 진천선수촌 급식센터 집중 관찰. 운영 방식, 식단 설계, 재료 관리 모든 걸 배웁니다. 영양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영양 데이터는 공유받을 수 있나요? 윤하린 책임자가 모든 자료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둘째 달은 의료 재활 시스템 분석. 어떻게 통합 운영하는지 배웁니다. 의료진이 말했어요. 장비 목록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달은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설계. 예산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운영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예산 한계가 어느 정도죠? 연간 5억에서 10억 사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어렵겠네요. 하지만 가능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식 시스템.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3개월치 옷,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모든 걸 기록할 겁니다. 출발 전날 저녁이었어요. 토론토 한인마트에 들렀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또 오셨네요. 한국 가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한국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일로요. 진천선수촌 가요.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거기 정말 좋대요. 다녀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고추장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품절이에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급식 시스템을 배울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당연했습니다. 배워야 했어요. 선수를 위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출발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윤하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로버트 단장님, 일정표 첨부합니다.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픽업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상세한 일정표였습니다. 첫째 주 급식센터 전체 시스템 오리엔테이션. 둘째 주 식단 설계 프로세스. 셋째 주 재료 관리 및 위생 시스템. 넷째 주 의료 연계 시스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 58살의 새로운 배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론토 공항. 팀원들이 모였어요. 5명 모두 설렌 얼굴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대답했어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토론토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밀라노에서 돌아온 곳. 그리고 지금 다시 출발하는 곳. 게이트에 섰습니다.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위원장이었습니다. 로버트, 출발하나요? 네. 지금 게이트 앞이에요. 잘 배워오세요. 우리 미래가 달렸어요. 압니다. 그리고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뉴스 봤어요? 독일도 연구단 파견한대요. 정말요? 네. 노르웨이도 검토 중이고요.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토론토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폐막 후 이틀째, 보고서 위에 94%. 셋째 날, 공항에서 들은 소문들. 넷째 날, 한인마트의 변화. 다섯째 날, SNS 폭발. 여섯째 날, 공식 승인. 일곱째 날, 출발.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배우러 갑니다. 한국으로. 13시간 비행이 지나갔습니다.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렸어요. 나갔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정확한 표지판.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짐을 찾고 나왔어요. 도착 게이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켄지 단장님? 네. 윤아린입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차가 밖에 있어요. 진천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지나 진천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3개월 동안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나 물어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2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윤아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수는 국가 자산이니까요. 자산요? 네. 하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요. 메달은 그 결과일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서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메달을 먼저 보고 선수를 봤습니다. 한국은 선수를 먼저 보고 메달을 봤어요.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선수촌 입구가 보였어요. 큰 건물들. 밝은 조명. 여기에요. 윤아린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건물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온도가 적당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진천의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토론토 한인마트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했어요. 진천 선수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부럽네요. 잘 배우고 오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폐막 후 8일째. 드디어 진천에 도착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운다. 58살 학생이 된 기분이다. 하지만 설렌다. 왜냐하면 이건 선수들을 위한 배움이니까. 우리는 메달을 쫓았고 한국은 선수를 지켰다. 이제 우리도 순서를 바꿀 것이다. 선수를 먼저 보는 시스템. 그게 내가 여기서 배워갈 것이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토론토에서는 한인마트에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들, 코치들, 김치를 사고 참기름을 사고 고추장을 샀습니다. 카트에 한국 음식을 가득 담았어요.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